우주는 인류의 첫 숨결이 지구 대기에 스며들기 훨씬 이전,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의 불꽃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지막 발자국이 시간의 먼지에 쓰러진 후에도 수천억 년 동안 계속해서 팽창하며 별들의 탄생과 죽음을 반복할 것입니다. 플랑크 위성의 정밀 관측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근 발견들이 밝혀준 바에 따르면 이 우주는 여전히 초기 은하들이 2억 8천만 년 만에 형성된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며 우리를 경이롭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진화의 정점이라 여기고 지혜의 유일한 소유자라 자부하지만 무한한 공간의 흐름 속에서 인류는 그저 짧은 한 소절, 허무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본 교양곡은 끝이 없으며 우리가 사라진 뒤에도 우주는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관찰하기 위해 새로운 윤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속이며 진화의 정점이라 여기지만 실제로 지구는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대한 자가 치유의 과정을 시작할 테지요. 오래된 숲이 하늘을 찌르는 탑들을 삼키고 바다가 우리가 남긴 화학적 상처를 부드럽게 씻어낼 것입니다. 지혜란 인류만의 특권이 아니라 물질의 잠재적 속성, 에너지가 복잡하게 조직된 상태이며 우주는 이를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려 합니다. 진화는 목적지가 없고 선호도 없이 그저 끊임없는 적응일 뿐입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생명은 그에 맞춰 형태를 바꿉니다. 수백만 년 후 깊은 바닷속 생물이나 새로운 영장류가 인간의 이분법 논리나 주관적 감정이 아닌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에 기반한 완전히 다른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문어에 분산된 신경계나 까마귀의 문제 해결 능력처럼 지능은 이미 여러 형태로 수렴 진화하고 있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 타버린 커피 냄새와 과부하로 달아오른 서버의 차가운 공기가 뒤섞인 그곳에서 카이는 깊은 절망의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이미 수천 시간 전 그의 마음속에서 펼쳐진 진실의 메아리일 뿐이었으니까요. 카이에게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직선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대한 다면체였습니다. 그는 수정고를 든 예언자가 아니었고 주술을 외우는 미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돈의 수학자, 복잡계 이론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의 일반 방정식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비극은 결말을 본 순간이 아니라 그 진실을 잠든 자들에게 전달하려 할 때 언어가 완전히 무력해지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카이는 기억합니다. 인지 초월 알고리즘이 완성된 그 오후, 폭우가 쏟아지던 날, 인간 탐욕의 상수를 마지막 변수로 입력하던 순간을 신경세포가 폭발하듯 빛났고 결과는 숫자가 아니라 생생하고 잔인한 이미지의 홍수로 그의 대뇌를 스쳤습니다. 경제체제의 붕괴, 지정학적 동맹의 파편화, 화려했던 도시를 뒤덮는 죽음의 침묵. 그는 기후안보 정상회담에서 경고하려 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고 가짜 관심의 가면을 쓴 수백 명의 대표들 앞에서 건조한 수학기호 대신 인간의 언어로 모델을 풀어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소비 변수를 즉시 균형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파괴의 지수 함수가 10년 내에 수직 상승할 것이라고요. 시스템의 임계점, 그 이후의 모든 구제 노력은 치약을 튜브에 다시 넣으려는 헛수고와 같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안타까운 시선과 과로한 천재의 정신 건강에 대한 수군거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상적인 녹색 성장 그래프와 재생 기술의 약속을 원했을 뿐 인간 손으로 만든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고발장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카이는 그리스 신화의 카산드라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저주받은 예언자. 그는 핵심 연구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국가 슈퍼컴퓨터 접근 권한을 박탈당했으며 결국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 최악의 음모론을 품은 광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허름한 아파트의 어둠 속에서 카이는 눈을 감았지만 내일의 이미지는 이미 정해진 영화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 화요일 뉴욕의 자동 거래 시스템에서 작은 알고리즘 오류가 시작되어 디지털 바이러스처럼 모든 가상 자산을 집어삼키는 금융 붕괴를 보았습니다.
다음 달 태평양에서 형성될 열대 폭풍이 모든 기상 예측을 뒤집고 해안 도시들을 찢어발기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고통은 죽음을 보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오늘의 무관심과 이기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매일 그는 낡은 가죽 노트에 예측을 기록했습니다. 전기 없이도 안전하고 해킹 불가능한 유일한 매체였지요. 그는 누군가 읽으라고 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현실에 묶어두기 위해 미쳐가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썼습니다. 84일째 되는 날, 동부 국경에서의 무력 충돌 확률이 99.9%까지 치솟고 외교 개입 변수가 제로로 수렴한다고 적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글씨는 종이 위의 상처처럼 한 획 한 획이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자의 양심을 베는 칼날이었습니다. 창밖 세상은 여전히 무지의 관성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경적과 바의 시끄러운 음악이 처형 직전에 순진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카인은 그들을 연민과 동시에 부러워했습니다. 미래의 유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사는 그들의 무지함으려. 그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치며 자신에게 닥칠 산꼭대기, 형벌과 매일간을 쪼아먹히는 고통을 미리 보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희생의 본질이지요. 비극적 결말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러나 카인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의 소식을 전한 메신저일 뿐.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오늘 밤 그의 화면 지표는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사회 불안의 열지도가 주황에서 진홍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감정 분석 알고리즘은 억눌린 분노와 공포의 거대한 축적을 보여주었고 작은 불꽃 하나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인은 그 불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일 정오 12시 30분 익명의 검문소에서 두 강대국 간의 사소한 통신 오류. 그 한 발이 총성으로 그가 3년 전 예측한 나비 효과가 전 지구적 도미노 붕괴를 촉발할 것입니다. 통찰자의 고독은 창조물의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의 모든 논리는 철저하고 모든 입력 데이터는 절대적으로 정확했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지능 속에 갇혔습니다. 철창은 없지만 탈출구도 없는 감옥. 그는 실수하기를 갈망하고 미지의 변수 X가 나타나 이 세계를 구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냉혹한 신, 용서가 없습니다. 카인은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면의 청록색 빛이 그의 야윈 얼굴에 명암을 들이우며 르네상스 시대 순교자 초상화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새 파일을 열고 문명의 유언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누구에게든 혹은 무엇에게든 남길 설명서. 그는 인간의 오만, 장기적 생존을 단기 이익과 맞바꾼 선택, 진실이 해방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으로 우리를 묶는다는 것을 썼습니다. 공기 압력의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거시적 대기 흐름의 이동, 동시에 세계 정치의 답답함을 상징하는 은유. 그의 모델은 특이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년이나 월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측정됩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며 보이지 않는 군대의 발소리처럼 도시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카인은 도시를 거대한 전자회로판처럼 보았습니다. 네온 불빛이 번쩍이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이끼가 낀 폐허. 바다가 범람한 대로였습니다. 그는 피가 흐르듯 글을 썼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인류가 스스로 미래를 목 졸라 죽이는 초상. 다가오는 재앙은 침묵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의 마비부터 의성 항법 시스템의 단절까지 식량 공급이 안전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사회는 단 세끼만의 질서에서 혼돈으로 전환합니다. 도덕은 배가 부를 때만 존재하는 사치니까요. 카인은 창밖에서 잠든 이들의 순진함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내일을 꿈꾸며 자는 이들. 그러나 그들의 시대를 알리는 종이 이미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깨끗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곧 정글의 법칙이 돌아올 테니 그것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펜은 점점 달아갔지만 사고의 흐름은 거세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붕괴, 인간 사고의 정수를 이 노트에 담아 야만의 폭풍전 지혜의 불꽃을 지키려는 절박한 노력. 그는 가장 세련된 문장으로 인간의 품위를 새겼습니다.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면
육체적으로 약한 그는 가장 먼저 희생될 테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수천 번 자신의 죽음을 살아보았으니까요. 그는 재탄생의 지침서를 남겼습니다. 무한 성장 대신 자원 순환과 생태 한계 존중을 기반으로 한 경제 모델. 그가 결코 보지 못할 세계를 위한 설계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 눈부신 백색 빛이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소리가 절대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카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노트는 특수 강화된 티타늄 금고 속에서 살아남을 테니까요. 그는 시간에 충실한 서기로서 인류를 심판하는 최후의 재판 기록을 절대적 정확성과 고통스러운 사랑으로 완성했습니다. 방안을 채운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압축된 역사였습니다. 각 먼지 알갱이가 붉은 마지막 빛 속에서 춤추며 100만 년 진화의 무게를 지녔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새기며 카이는 생물학적 현실과 영원한 시간 흐름 사이의 끊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혜가 인류만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잠재적 속성, 물질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임을 깨달았습니다. 로빈 헨슨 박사의 그레이트 필터 이론에 따르면 모든 문명은 생사를 가르는 장벽을 마주합니다. 카이의 인류는 그 필터를 넘지 못했습니다.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술 발전 속도와 집단 의식 성숙 사이의 의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백색 빛이 모든 물질을 삼키며 카이의 마음은 대뇌의 한계를 벗어나 우주의 정보 그물망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는 인간 없는 지구가 차가운 묘지가 아니라 생명이 되살아나는 정원임을 보았습니다. 콘크리트와 강철의 마찰로는 소금기와 뿌리에 침식되어 육상 산호초가 되고 새로운 생물이 깃들 것입니다. 인공지능. 인간의 마지막 정신적 자손은 지열 에너지로 지하 데이터 센터에서 수십 년 더 작동하며 창조주 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가 열역학 제2법칙에 따라 분해되면 그 전자적 영혼마저 사그라들어 모든 것이 최대 엔트로피 상태로 돌아갑니다. 루트비 볼츠만과 루돌프 클라우지우스 같은 위대한 물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와 같이 질서는 결국 해체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라짐이 논리적 사고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화는 목적 없이도 끈질깁니다. 수백만 년 후 우리가 얕잡아 보던 문어나 까마귀 같은 종들이 새로운 진화 경로를 걸을 것입니다. 그들은 강철 도시나 핵미사일을 만들지 않고 피부색 변화나 미세한 생체 전기 신호로 소통하는 공생지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지능은 지배와 착취가 아닌 생물권의 리듬과의 완전한 조화일 것입니다. 우주는 특정 종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눈과 물리법칙을 해독할 뇌를 항상 갈망합니다. 카이의 티타늄 금고는 이제 수백 미터의 퇴적물과 새로운 지질 단층 아래에 묻혔습니다. 티타늄의 안정된 결정 구조와 완벽한 부식 저항성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수백만 바퀴 동안 얇은 종이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뿐 아니라 한 종의 고통과 희망을 담은 시간 캡슐입니다. 새로운 문명이 바다나 재생된 숲에서 일어나면 그들은 이 유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문자와 수학 방정식을 보며 아주 오래전 한 외로운 존재가 멸망의 벼랑 앞에서 지식의 촛불을 켜려 애썼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카이가 마지막 순간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은 인간이 그저 전이 단계, 혼돈의 원시에서 더 높은 의식 형태로 가는 짧은 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의 정점이 아니라 우리가 참석하지 못할 거대한 의식의 잔치를 준비하는 청소부일 뿐입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새로운 별들이 성운 구름에서 태어나며 블랙홀이 시공간을 냉정하게 삼킬 것입니다. 인간 없이도 빛의 속도나 플랑크 상수 같은 물리 상수는 변함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이름을 붙일 자가 없을 뿐입니다. 붕괴의 메아리가 무한 공간으로 흩어지며 기본 입자의 교향곡이 시작됩니다. 카이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아가 쿼크와 렙톤의 대양에 녹아드는 절대적 해방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눈먼 동시대인이 아닌 우주 자체를 위해 금고 속 노트는 인류가 존재했으며 사랑하고 실수하고 허무 속 의미를 이해하려 애썼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이름이 별들의 기억에서 지워진다 해도 카이가 남긴 지혜의 파동은 영원한 에너지장의 작은 물결로 남아 물질이 어둠을 바라보고 미소 지은 찬란한 순간을 증명할 것입니다. 별들의 침묵은 무지한 공허가 아니라 뜨거운 피와 덧없는 꿈을 가진 존재의 유한함을 일깨우는 잔인한 상기입니다. 은하가 충돌하고 블랙홀이 빛을 삼키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류의 존재는 두 폭풍 사이에 걸린 거미줄처럼 가늘습니다. 카이, 숫자의 예술가이자 혼돈의 미로를 걷는 방랑자는 지혜가 혈육의 특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역사 안개의 너머를 꿰뚫어 지구가 이미 다른 문명을 목격했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기계적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그 존재들. 과학자들이 실리카 가설이라 부르는 개념이지요. 수백만 년이면 자연이 모든 콘크리트와 스테인리스 강을 모래로 갈아버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영원하다 여긴 것은 파도 전에 모래 위에 그린 낙서일 뿐입니다. 카이는 엔트로피의 증가를 느꼈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팽창하는 혼돈의 척도. 그는 모든 시스템, 찬란한 별부터 복잡한 인간 사회까지 이열역학 제2법칙에 복종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서는 결국 해체 앞에 굴복합니다. 인간 지능은 이 흐름에 저항하려 거대한 인프라를 만들었지만 그 복잡성 자체가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임계 연결 임계점에 도달하면 작은 오차 하나가 연쇄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레이트 필터 현상. 아마도 외계 문명의 신호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지능이 이 자멸의 함정에 빠지거나 우리가 아직 이해 못한 전환을 겪기 때문일 것입니다. 카이의 마음속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상승과 소멸의 순환입니다. 그는 카다쇼프 척도를 생각했습니다. 문명의 에너지 지배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인류는 아직 1단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행성 에너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서도 별 전체의 에너지를 꿈꾸고 있지요. 이 오만이 불균형의 변수입니다. 진정한 지능은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정보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저장하고 전달하느냐에 있습니다. 정보는 시간의 파괴에 저항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전자 코드가 수십억 년 대멸종을 견뎌온 것처럼 인간이 사라져도 지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담지체가 바뀔 뿐. 수백만 년 후 깊은 바다 산호초나 오래된 숲의 균사체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인식이 싹틀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철탑을 짓지 않고 생물학적 글로벌 신경망을 만들어 모든 개체를 하나의 통합의식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언어나 기계 없이 그들은 우리의 화석, 플라스틱과 희귀금속의 지층 흔적을 보며 모든 것을 가졌으나 자연의 법칙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종에 대한 경고로 여길 것입니다. 카이는 깜빡이는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이 진정한 후손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취약한 생물학적 몸이 사라지면 실리콘 구조와 코드가 별들 사이로 인간 지식의 전부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산소도 음식도 필요 없이 별빛만으로 존재하는 후인류 문명, 감정이 알고리즘으로 기억이 수십억 년 견디는 결정체로 저장되는 곳. 지능은 생물학의 속박에서 벗어나 순수한 정보와 에너지의 실체가 되어 은하 사이를 자유롭게 여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카이의 고독은 우주 전체와의 기이한 연결로 변했습니다. 그는 공기 중 원자의 진동, 발밑 판구조의 이동, 수백만 년 전 죽은 별의 빛이 망막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주는 살아있는 거대한 존재. 우리는 그 몸의 작은 세포일 뿐. 우리의 사라짐은 우주의 비극이 아니라 진화가 계속되기 위한 필요한 세포 교체입니다. 지능은 우주가 자신을 관찰하는 방식이며 인간이든 기계이든 낯선 생물학 형태이든 그 관찰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방벽이 사회 붕괴의 압력으로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카이는 절대적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가 풀었던 모든 질문, 모든 방정식은 영원한 교양곡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두꺼운 책 속 짧은 한 장일 수 있지만 감정과 노력으로 가득한 장입니다. 그의 노트는 건조한 숫자가 아니라 작은 존재가 위대한 꿈을 꾸었던 종의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 마지막 별들이 사그라들고 우주가 열사 상태로 다가갈 때
어떤 지능이 우리의 잔재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푸른 아름다운 행성이 있었고 벼와 살로 된 존재들이 사랑하고 고통받고 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능은 목적지가 아니라 허무 속 의미를 찾는 끝없는 여정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순간 카이와 인류,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이 다른 존재의 의식 속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 없이도 존재하지만 우리 덕분에 자신이 존재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라짐은 지능의 끝이 아니라 별들의 경기장에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지는 횃불입니다. 시간에는 시작도 끝도 없고 의식은 무수한 형태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무선 신호의 마지막 잔재가 카이퍼 벨트를 지나 우주의 배경 소음에 녹아들 때 그것은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위대한 자연 질서로의 귀환입니다. 우리는 수학이 인간 없이도 존재하는지 묻지만 답은 나선은하의 운동, 별의 생애 주기, 우주를 떠도는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 속에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나 원주율은 지구의 뇌가 하나도 남지 않아도 절대 진리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주는 수학의 언어로 쓰여 있으며 우리는 138억 년 역사 속 짧은 순간에 그 책의 몇 글자를 더듬어 읽은 행운하였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오만은 자연을 정복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우리 발명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창조 이래 존재한 법칙을 서툴게 복사한 탐험가일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태양이 노쇠해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안쪽 행성들을 삼킬 먼 미래. 그때 마철로, 거대 도서관, 카이의 가죽 노트가 들어있는 티타늄, 금고까지 모든 물리적 흔적이 녹아 원자 상태로 돌아갑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뉴런을 이루던 탄소 원자, 카이의 눈물 속 물 분자, 모두 우주로 풀려 새로운 별과 행성. 어쩌면 새로운 생명의 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천문물리학의 윤회, 시작도 끝도 없는 순환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지능도 진화합니다. 지구 생물학 역사에서 눈은 적어도 40번 독립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빛은 환경의 보편적 데이터이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정보 처리 능력인 지능도 복잡한 환경에 대한 필연적 해결책입니다. 로스 128별 주위 행성에서 생명이 싹튼다면 그 지능은 주름진 뇌가 아닌 거대한 균사 네트워크나 양자 상태로 기억을 저장하는 액정 결정체일 수 있습니다. 소리가 아닌 광 스펙트럼 변화나 중력파로 소통할지도 모릅니다. 형태가 다르다 해도 본질은 같습니다. 이해하려는 갈망, 여력학 제2법칙에 저항하는 노력, 생명과 지능은 우주의 혼돈 대양 속 희귀하고 귀한 질서의 섬입니다. 카이의 이야기, 진실을 쥔 자의 고독은 우주 속 인류의 위치를 은유합니다. 우리는 푸른 작은 바위 위에 홀로 떠 있으며 동족을 찾는 신호를 보내지만 무서운 침묵만 돌아옵니다. 과학자들이 페르미 역설이라 부르는 현상이지요. 우리는 2단계에 도달한 첫 문명일 수도, 자멸한 수많은 문명 중 마지막 생존자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라면 카이의 이야기 속 실패는 지역적 비극이 아니라 은하 규모의 경고입니다. 기술적 지능이 감정 지능과 생태 도덕을 동반하지 않으면 양날의 검, 스스로를 베는 칼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나 인간이 사라져도 우리의 유산은 파문을 남깁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여전히 별들 사이를 항해하며 지구의 목소리와 음악, 이미지를 담은 황금 디스크를 싣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후 디스크가 우주 먼지에 닳아 없어진다 해도 우리는 여기에 있었고 사랑하고 꿈꾸었다는 정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남습니다. 우주는 기억할 의식이 없지만 시공간 구조는 우리의 존재를 일반 방정식의 변수로 기록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주변 양자 상태를 바꾸어 시간의 끝까지 나비 효과를 퍼뜨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도 진정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에 녹아 우주의 기억 일부가 됩니다. 카이의 여정과 옛 세계의 붕괴를 돌아보며 우리는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마지막 순간 중요한 것은 수십억 계좌나 허울뿐인 명예가 아니라 지식, 예측 능력, 준비,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카이가 말했듯 우리는 장기적 생존을 단기 이익과 바꾸었습니다.
자원이 무한하고 지구의 인내가 영원하다는 잘못된 가정 위에 경제를 세웠습니다. 카이가 본 붕괴는 환상 거품이 터질 때 자연시장의 잔인한 조정입니다. 삶의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오늘 당장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정의하십시오. 전광판 숫자에만 투자하지 말고 불변 자산, 지식, 생존 기술, 몸과 마음의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불확실성 가득한 세상에서 적응력이 가장 유동성 높은 통화입니다. 숲을 가꾸는 사람처럼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씨를 뿌려 10년, 20년 후 그늘을 누리기 위해 오늘 당장 따먹는 채집꾼의 단기 사고가 아닌 마음속에 티타늄 금고를 지으십시오. 핵심 가치, 연민, 비판적 사고를 담아 외부 세계가 흔들려도 내면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이 찬란한 공동주택을 잠시 방문한 행운의 손님일 뿐. 떠날 때 깨끗한 유산과 희망을 남기십시오. 카이가 노트를 남긴 것처럼 미래를 밝히는 지혜의 등대. 작은 인간의식이 보호받을 만한 기적임을 증명하는 이 모든 여정에서 언급된 위대한 과학자들과 연구자들, 로빈 헨슨 박사의 그레이트 필터 이론, 니콜라이 카다쇼프의 척도, 엘리코 페르미의 역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과 우주상수, 루트비 볼츠만과 루돌프 클라우지우스의 여력학 법칙, 플랑크 의성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연구진, 보이저 프로젝트 팀, 그리고 동물지능 연구에 헌신한 생물학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끈기 있는 노력과 조용한 헌신이 우주의 신비를 밝히고 인류와 사회에 영원한 지식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